이제 이란과의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같은 판 위로 완전히 끌어들였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두 전쟁은 이제 같은 톱니바퀴 안에서 얽혀 돌아가고 있으며 더 넓어지고 더 위험해졌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이전에는 별개의 두 위기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같은 전략적 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키예프는 리야드, 도하, 아부다비와의 대화에서 드론 방어에 대한 실제 경험을 판매하기 위해 협상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모스크바는 이란의 노력과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보 공유와 군사 지원 제공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중심축은 간단합니다. 동유럽 전선과 중동 전선이 직접적으로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빠르게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에서 미사일, 무인 항공기 대응 시스템,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방위 협력 협정들이 체결되었습니다. 러시아 자체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이미 200명 이상의 전문가를 걸프 국가들에 파견해 드론 공격에 대응하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키예프와 걸프 지역의 군주국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중동의 에너지와 군사 위기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은 장기적인 협정, 지식 이전, 그리고 즉각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서입니다. 이 변화의 가장 큰 강점은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쟁의 희생자로만 여겨지지 않고 군사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공급자로 대우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이란식 설계의 러시아 드론을 격추한 끝에 키이우는 실전에서 이미 검증된 실용적이고 저렴한 방어의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로이터는 오늘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이러한 경험을 수출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 드론의 위협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걸프 국가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유럽 전장에서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것이 결국 중동에서 우크라이나 자체의 방위 산업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단순한 파괴를 넘어서 동맹, 계약, 군사적 의존 관계를 재편하게 됩니다. 이 연결에서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로이터는 3월 6일 러시아가 이란의 해당 지역에 있는 미국 선박과 항공기 위치를 포함한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현대화된 드론이 이란으로 보내지고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주장은 3월 25일 젤렌스키가 키예프가 러시아 정보가 계속 이란에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중동의 위기를 장기화시키는 것이 서방의 군사물자 비축을 압박하고 우선순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석유가 다시 전 세계적인 충격의 중심이 된 이 시점에서 에너지 가격을 지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두 전쟁이 공식적으로 하나의 전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기술, 전략적 이익, 경제적 압박, 정치적 효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전쟁이 서로 융합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크라이나는 방위 파트너로서 걸프 지역에 진입합니다. 바로 이란이 그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고 러시아가 테헤란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역 위기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관심과 자원, 주의를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이 갈등들을 개별적인 이야기로 보려는 사람들은 이미 뒤처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드론, 석유, 에너지 경로, 방위 산업, 영향력 경쟁 사이의 실제적인 연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동이 불타오르는 동안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은 이 위기 속으로 들어왔고 이 위기도 그 전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